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루소 시작할게요. 아까도 했지만 루소의 사회계약론 사상은 또 내용도 되게 좋은데 사실 윤사에서만 많이 출제되고 사실 생윤에서는 그렇게 출제 안 됩니다. 진짜 특히 수능 문항에서는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홉스 로크 위주로 냈지. 그렇지만 혹시나 몰라서 해보고 그리고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먼저 조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형제도에서 나오는 루소의 그 내용을 읽으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약간 게으르긴 해요. 공부 안 하자니 조금 아깝고 어떻게 좀 무섭고 공부를 하자니 좀 부담되고 하는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루소의 경우에는 일단 자연 상태 보도록 할게요. 루소가 말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되게 좋아요. 완전히 이상적이에요. 약간 홉스는 되게 안 좋게 보고 로크는 반반이고 얘는 완전히 좋게 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말한 것 중에 거예요.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좋게 봤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인간 간에 약간 이기주의와 배 아프고 약간 그런 욕망을 발생시키는 소유권 내 것과 네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건 홉스랑 똑같네요. 자연 상태에서는 내 것과 네 것의 약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부자와 약자들 간에 서로 막 으르렁댈 일이 없어요. 불평등이 없어요. 그리고 루소에 따르면은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이 자연권을 온전하게 잘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루소도 자기 보존의 권리인 생명권 되게 강조하죠.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얘는 인간 약간 성선설에 가깝거든요. 성선설에 가까우니까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해도 서로 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 X, 생명권, 자유권 O.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런 자연 상태가 깨집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마르크스랑 유사해요. 우리 윤사보 충한 애들은 배웠죠. 자, 루소는 이제 농업 기술의 발달과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내 것과 네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회 불평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유재산의 발생이 소유권, 네 것과 내 것을 이것에 대한 권리를 형성하게 됐고, 그래서 이건 소유권이란 거는 이제 수천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자, 루소에 따르면 이 소유권 형성 이후에 사회가 형성이 돼요. 사회가 생겨났는데 이 사회가 되게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사회의 강자가 되고 빈자는 약자가 되고 그리고 부자가 이 가스라이팅을 시작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막 이거를 교묘하게 억압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루소가 비판하던 프랑스 사회인 거야. 불평등한 사회 상태.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거를 뒤집어 엎었지. 지금 여기서 이 들라크로와의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뒤집어 엎어버리지. 자, 그래서 루소도 결국엔 이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라는 게 아니라 요게 요거를 유발합니다. 강자들의 가스라이팅, 부자들의 가스라이팅. 그래서 홉스랑 로크의 사회 계약은 국가가 없을 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처음 만들어낸 것 자체가 사회 계약인데 루소의 사회 계약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만장일치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 불평등한 나쁜 사회 상태를 올바른 사회 상태로 돌리는 게 그게 사회 계약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게 사회 계약이에요. 근데 이미 자연 상태는 물 건너 가버렸어요. 다시 우리가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 계약을 통해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권, 그래서 자연 상태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의 자유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사회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는 방법이 바로 그 유명한 일반 의지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일반 의지를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루소에 따르면 이게 중요해요. 얘는 또 홉스랑 로크랑 다르게 생명권을 포함해서 모두 다 넘겨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알겠죠? 생명권도 넘겨서 왜냐하면 통일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모든 것을 넘겨서 일반 의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 일반 의지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생명권까지도 다 넘겨서 나라의 공동선 이것만을 우리 이거 형벌할 때 썼죠? 이것만을 고려하는 무조건적으로 선한 의지인 일반 의지. 개인의 사익은 당연히 빠집니다. 사익은 빠지고 공동체 이익, 공익만을 고려하는 이런 일반 의지를 후천적으로 사회 계약을 통해서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넘겨라. 자, 이거를 통해서 공적 인격인 국가란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불평등한 사회가 없어지고 일반 의지에 따르는 국가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의지가 아주 좋은 거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의지라는 건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일반 의지 무조건적으로 선하고 공익만을 지향하는 이 일반 의지의 성격이 눈에 보이게 딱 드러나는 게 바로 뭐냐면 만들어진 게 그게 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루소는 법치를 되게 강조합니다. 법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는 게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까 법이 일반 의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법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이에요. 법 이퀄 일반 의지니까. 그리고 이 일반 의지를 형성한 건 누구야? 바로 나 자신이야. 내가 내 모든 권리를 넘겨서 내가 스스로 동의해서 누카랩한 게 아니라 내가 동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즉 루소는 법에 대한 복종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은 법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루소가 이야기하죠. 시민은 법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롭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불평등한 사회에서 벗어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 근데 이제 법의 특징이 뭐예요, 또 여러분들? 강제력이죠, 강제력. 법은 안 지키면 여러분 처벌받아요, 그쵸? 그러니까 법에 대한 복종은 내가 자유롭게 하도록 강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의 강제력에 의해서 빌런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 안 함으로써 불평등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소에 의하면 법의 강제, 법의 강요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좋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의지 나오면 무조건 루소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소가 말하는 국가의 역할은 뭘까요? 자, 루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놓아서 일반 의지를 형성한 거는 시민이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자는 시민이에요. 우리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의지의 대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소는 이따가 뒤에서 얘기하지만 직접민주제예요. 공화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해요. 대의민주주의랑 이제 반대거든요. 대의민주주의는 대표가 나라의 국회의원 대표가 나란 일을 하지만 얘는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직접 나란 일에 직접 참여해야 되는데 특히나 뭐가 제일 중요해? 아까 일반 의지가 반영된 법을 만들어 입법권을 시민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거 처벌을 결정하는 입법 어떻게 처벌할까 법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야 시민들이. 자 그러면 자 대한민국의 정부는 자 정부와 국가를 꼭 구분하시고요. 대한민국 국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부 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정부들이 있었죠. 뭐 윤석열 정부 뭐 지금은 이재명 정부 박근혜 정부 뭐 문재인 정부 정부는 대한민국은 하나지만 정부는 여러 개였죠. 자 국가는 일반 의지를 대표하고 일반 의지 그 자체지만 자, 정부는 자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대표자가 아니라 나라의 단순한 대리자, 약간 하수인, 약간 루소는 정부가 우리의 대리자예요. 일반 의지 대리자에 불과해요. 대표자가 아니고 대리자예요. 단순히 대리, 하수인, 따까리예요. 이거에 불과하고
나라의 중요한 법을 만드는 거는 시민들이 할 테니 너는 그거를 집행하거라.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정할 테니 니는 이제 허드렛 일을 하거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루소 철학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조심해야 할 게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셔야 되고 대표자와 대리자를 구분하셔야 되고 입법권자와 집행권자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루소도 결국에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입법은 하지만 집행은 우리 정부가 한다. 자, 근데 이 정부가 일반 의지 대리자에 불과한 우리 시민들의 하수인에 불과한 일을 도맡아 하는 따까리들인데 얘네들이 권력을 남용한다?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나라의 주인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루소는 조금 특이하게 공화정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 직접 해야 돼요. 남한테 그 대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루소는 자, 저희가 중요해요. 주권은 쪼개질 수도 없고요. 쪼개질 수도 없고요. 분할할 수도 없고요.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특히 남한테 대리시키는 거, 단순히 대리시키는 건 되지만 이렇게 남한테 대표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특히 여기서도 이제 로크랑 차이점이 많이 나오니까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죠. 주권은 여기 나오죠. 양도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표할 대리는 가능한데 대표는 안 된다. 그래서 약간 대의민주주의 한 나라 깝니다. 투표할 때만 우리는 나라의 주인 이러고 선거 끝나고 얘는 이제 정치에 무관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해요. 자, 여기까지 생활관리 이제 또 킬러 단어 하나 끝냈네요. 이렇게 해도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또 어렵게 나올 텐데 또 꼬아가지고 일단 또 대비를 해봅시다. 특히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엄청 많네요. 공통점 볼게요. 자, 사회계약론자죠.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뭐에 근거해? 신이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위적인 동의에 근거한다. 시민들이 인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다. 자, 국가 권력의 정당성 당연히 사회계약에 기초하고 있고 국가의 목적은 바로 시민들의 자연권. 자연권은 사회계약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다. 그리고 자연상태인 거, 자, 자연권은 아까 그랬죠? 국가가 생겨난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연 상태에 대해서 홉스, 로크, 루소 입장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셋 다 공통적으로 이 자연 상태가 나중에는 자연 상태가 홉스랑 로크는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로 빠지고, 루소는 자연 상태는 평화 상태인데 이게 사회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그게 자연 상태로 전쟁 상태로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법. 루소는 따로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홉스랑 로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퀴나스의 자연법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하나의 특징은 홉스의 자연법 개념은 그냥 홉스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자연법이라는 게 규범의 역할은 못해요. 이게 정이다, 이게 부정이다. 근데 로크는 자연 상태의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에 약간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식의 뭐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런 식의 약간 도덕적 규범의 역할을 한다고는 보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나쁜지는 아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 뭐가 옳고 뭐가 나쁜지는 아는데 그게 문제는 개인적인 거라서 이게 공통적으로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자연법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건 알고 있구나. 다음에 사회계약론자들이 다 좋아하는 건 이죠. 생명권. 요거 생명권은 다 당연히 자연 상태부터 갖고 있다. 근데 좀 입장이 갈리는 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 조심할 거는 소유권이죠. 소유권. 왜냐하면 얘만 이거거든요. 자연 상태부터 원래 있는 거다. 근데 홉스랑 루소는 아니다. 사회 상태부터 발생한 거다. 자, 뭐 생명권, 소유권도 있고 이제 자유권도 있지만 이제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네, 홉스 입장에서는 자유권 잘 봐주세요. 그리고 자연권의 집행권, 그다음에 처벌권 있는데 이것도 따로따로 그냥 공부해 두시면 되고 저항권은 너무 쉬워서 요즘 안 내더라고요 시험에. 네, 홉스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를 자 사회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동의를 하고 권리를 양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로크가 많이 헷갈려요. 이거 조금 평등권, 자유권, 집행권만 양도한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요거는 꼭 내 생각에 심화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소는 다 양도한다. 홉스랑 로크는 양도 안 하는 권리가 존재해요. 근데 루소는 일반 의지 형성을 위해서는 다 넘겨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자 사회계약의 성격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지. 이것도 진짜 낚시 문제 많이 나오죠. 여기에 뭐 통치자나 통치자가 끼면 안 됩니다. 통치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자, 나라의 주권자 홉스에 의하면 통치자예요. 통치자 또는 하나의 통치자 혹은 하나의 합의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거에 의해서 절대 권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데 로크랑 루소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당연히 반대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권의 성격에 대해서 홉스도 당연히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주권을 왕이 갖고 있고 절대 권력 옹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하겠죠. 그냥 통치자가 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로크가 조금 이거 조심해야 되죠. 로크는 다른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이 대표하고 양도할 수 있다. 이건 대의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소는 안 된다. 이거 타인이 대표하거나 양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면 여러분 나만 지금 마라통에 있는 문제 정도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대표적인 문제만 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가봅시다. 자, 쉬운 것부터 하자. 1번. 자, 자유평등 뭐 다 얘기하죠. 동의 당연히 뭐 얘기하고, 뭐 다 여기는 뭐 키워드 없고, 여기도 키워드 없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것도 다 키워드 없고. 그럼 어떡하죠 선생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키워드. 자산 강조한 덕후가 있어요. 요거가 사실 키워드입니다. 아,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걸 보호받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로 누구밖에 없냐면 자연 상태에는 재산권, 자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로크다. 이렇게 갈게요. 기억, 국가는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정치적 공동체란다. 가족 공동체 의식 뭐 이렇게 이거 가족 같은 공동체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서로 남남인데 내 권리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맺는 거예요. 니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 수립된다.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정답. 3번 디귿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 형성되는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거 인위적이죠. 인위적 공동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에 의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리을 국가는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자 정답이죠. 자 요거는 우리 롤스 할 때도 얘기했지만 소유물은 불평등하게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노동한 가치가 노동한 양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면은 서로 다르게 갔겠지,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스에 의하면은 이제 똑같이 줘야 되는 건 뭐였어? 기회와 권리는 똑같이 줬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거는 정당하다고 봤지. 똑같아 사회계약론자들도. 그래서 이 자유와 권리는 평등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는 일단 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일단 가장 좋은 키워드는 이거죠. 재산 덕후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얘만의 입장 있죠. 약간 분쟁을 해결하는 약간 재판관 없다고 막 찡찡대는 애가 있으면 찡찡대는 애가 있으면 이제 로크죠. 사실 이게 더 키워드긴 하다. 공통의 권력이 없다라는 거는 법률이 없다라는 건 사실 홉스도 마찬가지라서 로크 을 이 문제인 거네. 잘 안 나오는데 자, 좋음 선 갖고 이야기해. 요거 갖고
요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가 최고의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자, 1번. 자, 국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 맞죠? 법률은 공통되었죠?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맞죠? 예, 이게 사실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이죠. 공통된 재판관 역할. 공통의 재판관. 그래서 법률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네. 이거는 사실 맞는 거고. 2번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 이게 처벌권이지. 공적인 이제 처벌권이죠. 처벌권. 자연 상태에서는 각 개인이 스스로 처벌을 했지만 이제 사회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자연권의 집행권을 국가에 넘겼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경찰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 빌런도 처벌해야 되고 외부 막 일본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시민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처벌해야 되죠. 자, 3번 아리스토텔레스 국가는 정치적 동물이 인간들의 상호 동의. 자, 동의가 아니라 얘또 거꾸로 해야 된다. 동의가 아니라 본성이죠. 본성. 본성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자,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5번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준다.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갔다 오고 정치적 의무를 하는 이유는 시민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입장은 다르지만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보겠습니다. 서술형. 자,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 이외에는 안전대책도 존재하지 않는 전쟁 상태인 것보다 얘는 요거 권력 덕후네. 막강한 권력, 절대 권력에 의해서 지배하는 게 훨씬 낫다. 민주주의자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한 로크는 절대 권력 밑에서 사느니 그냥 차라리 난 자연 상태에서 살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홉스죠.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키워드가. 자연 상태가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적 재판권을 얘는 나라의 최고 권력 입법부의 절대 군주제 싫어하고, 그쵸? 이거를 얘기한 사람은 로크겠죠. 자, 기억. 홉스는 사람들의 자기 보존 욕구가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 맞죠? 이거 뭐지? 이거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죠. 죽기 싫어하는 게 홉스는 이제 로크 홉스는 생명권에 대한 이제 되게 중요시하고 죽기 싫어하는 공포, 감정 이런 게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된다고 보았죠. 니은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는 이거는 뭐 홉스도 그렇고 로크도 마찬가지죠. 공통의 권력이 없으니까 홉스도 불편해요. 자, 디귿 로크는 인간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자연권이 인간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자연권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자연권에 의해서 인간의 법률이 제정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로크는 계약의 목적을 위반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에 대해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맞죠? 저항권. 5번 홉스랑 로크는 모두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개인들의 합의, 동의, 계약 같은 말이에요. 합의, 동의, 계약 이것에서 비롯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갈게요. 자, 나라의 최고 권력 입법부라고 얘기하고, 자, 또 재산 덕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로크. 을은 너무 쉬운 키워드죠? 루소, 일반 의지. 자, 이 조합은 또 오랜만에 보네. 자, 기억. 로크는 자연 상태죠? 분쟁을 해결해줄 재판관이 없다고 본다. 없죠? 없는 거 맞죠? 네, 없으니까 전쟁 상태. 없다. 니은 루소는 이상적인 국가는 절대군주제가 시행되는 국가. 절대군주제는 홉스예요. 알겠죠? 디귿 루소는 사유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다. 맞죠? 이게 생겨서 인간 불평등한 이게 생겨서 소유권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가 생겨났고
그래서 맞는 말. 리을, 갑, 을은 사회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저항권이 상실 둘 다 아니죠. 둘 다 저항권을 긍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그다음에 5번. 자, 갈게요. 자,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다.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홉스, 로크, 루소 판단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 바로 홉스 돌진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 좋죠. 소유도 없고 소유물이 없다.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 빠져나올 수 있는 동기는 죽음의 공포라는 감정과 이성이 있다. 이게 이제 홉스 딱 나오죠. 자, 5번. 자,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리. 여기서 주권자는 누구죠? 홉스에 의하면 주권자가 통치자죠. 통치자 또는 합의체. 얘는 절대 권력은 맞고, 그렇죠?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자, 홉스는 요게 있어야지 얘가 평화와 안정과 시민들의 자유를 잘 지켜준다고 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어요. 이게 시민들의 자유를 뺏는 게 아니라 이게 시민들의 자유를 지켜주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다. 니은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는 있어요. 맞아. 남이 함부로 날 죽여도 돼요. 근데 그게 나쁜 거라고 부정의한 거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도 없고 도덕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남의 생명과 자유를 뺏는 건 나쁜 거야. 홉스의 자연법은 그 도덕 규범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성적인 판단에 대한,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규칙만 얘기해 주는 뿐이지, 그 생명과 자유를 뺏는 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는 있는데 그거를 나쁘다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디귿, 주권자 또 누구예요? 통치자죠.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서 국민의 힘과 수단을 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쓸 수 있죠. 그게 절대 권력이지. 이게 절대 권력이죠. 그렇지?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해서 시민들 막 써도 돼요. 그게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거 괜찮아. 홉스는 사회계약 목적을 위한다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래서 시민들의 힘과 이런 여러 가지, 조금 근데 너무 표현이 조금 러프하다. 조금 다듬으면 좋을 텐데 힘과 수단 쓰는데 무슨 힘을 말하는, 조금 아마 원전을 그대로 딴 것 같은데.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좀만 더 하고, 네, 갈게요. 자, 여기도 이제 여기 해야 되는구나. 정신 차리고 해야겠네요. 잠깐만, 선생님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속 정치에 계속, 특히 막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권리를 지닌다, 이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요거 얘기했는데, 이제 주제가 뭐냐면 시민불복종이에요. 근데 1학년 때 통합사회에서 좀 배웠을 텐데, 이 국가가 그래서 시민들의 이 권리를 지키려고 막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법이나 정책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항상 옳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권리를 침해하면은, 자, 아까 뭐였죠? 나라의 주권자 시민이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화낼 수 있다. 특히 이제 법에 대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막 그 불복종, 의도적으로 쌩까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 시민 불복종.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것도 시민 불복종 중에 하나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지하철 멈춰 이러면 법으로 처벌받아요. 이거 불법 행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소수자가 여기 있죠. 우리도 권리를 지닌 우리도 시민으로 권리 인정받고 싶다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이렇게 일부러 위법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실수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해요?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근데 자,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제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출근하려고 아침에 이제 학교 등교하거나 직장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전장현에서 시위를 해가지고 지금 기차가 출발 못하니까 이 사람들 사회에서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도 뭐냐면, 자, 민주주의는 여러분 당연히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인간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이제
부정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종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또 어쨌든 사회에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상가들이 시민 불복종이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한다.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정당화 안 된다. 이런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이 단원에서는 아까 사회개혁론에서는 주로 정치 갖고 많이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불복종이니까 이제 법학 내용이 또 많이 나옵니다. 법 내용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제 또 누가 제일 중요하냐? 예, 우리 롤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롤스. 그래서 우리 분배적 정의에서 이야기했던 절차적 정의관과 질서정연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론을 가지고 이제 또 나온 그 약간 그 분배적 정의 내용의 약간 시즌 2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롤스가 토 나오는 이유는 분배적 정의에서 한번 토 나오고 여기서 한번 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끝나면 여러분 이제 생활관리에서 이제 난이도 높인 거 다 한 거야. 자, 보자. 자, 시민불복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걸로 먼저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은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시인이자 자연주의자이자 이제 철학자는 아니다. 철학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문학가로 유명하지. 자, 이 사람은 근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이걸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어, 정부가 나쁜 짓 한다고 이 당시에 미국이 멕시코랑 전쟁을 벌이거든요. 미국 땅덩어리가 이렇잖아요. 대충 이렇게 봤을 때 태평양 대서양 했을 때 원래는 여러분들 미국 영토가 여기서부터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점점점 넓혀 나간 거 알고 있죠? 특히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텍사스로 유명한 미국의 이제 애리조나, 텍사스 이쪽이 그 약간 그 황무지, 약간 그 사막으로 유명한 이쪽이 옛날에는 미국 땅이 아니었어. 여기가 그 멕시코 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미국 땅이 됐냐? 전쟁은 뺏은 거예요. 전쟁으로 멕시코인들 막 개 털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미국 땅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이제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멕시코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 눈으로 봤을 땐 너무 나쁘다. 가만히 있는 착한 멕시코인들 땅이 탐나서 미국인이 일부러 시비 걸어가지고 전쟁 이렇게 해서 땅 뺏었다. 이거를 위해서 이런 나쁜 전쟁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 나는 싫다. 난 너무 싫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일부러 시민 불복종하고 쌩까서 감옥 갔습니다. 이걸로 이제 유명해졌는데 자, 이 사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근데 시험에 낼 거는 많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안 나와요. 옛날에 최근 한번 6월 모의고사에서 딱 한 번 나오고 거의 과거 기출 문제에서 이게 처박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고 가자. 자, 시민의 불복종이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발생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민주사회의 법에서 이제 규정한 거예요. 헌법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사회에서 헌법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면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중요한 건 이제 위법행위다. 일부러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자, 알겠죠? 이게 시민불복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공개적인 위법행위고 민주사회에서 발생 가능하고 민주시민의 권리다. 자, 뭐 나라의 기본이 법이긴 해요. 특히 법 중에서도 헌법이 있고. 근데 소로우는 법이 인간을 정의롭게 만들 수 없다고 얘기해요. 법이 이제 나쁜 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인간을 정의롭게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법보다 중요한 게 정의로운 양심, 내면의 양심이다. 그래서 부정의한 법률에 의해서는 개인의 양심의 근거, 이제 우리 여기 단어 중요한 거죠. 이거에 근거해서 양심의 근거에서 양심에 찔리면 즉각적으로 불복종 해라라고 얘기다. 바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아니면 아닌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매파예요. 강경파, 비둘기랑 매파가 있으면 그래서 유명한 이거 옛날에
영어의 그 지문에도 나왔던 이제 유명한 문구인데 우리들은 먼저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에 속한 국민이 된다. 그래서 이거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양심에 근거한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선하여 그래서 부등호로 하면 요거보다 요게 더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아니다 싶으면 불복종해라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자, 이거를 바통을 이어받은 게 이제 1900 이제 미국에서 1960년대에 시민 불복종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이때는 누구냐? 누가? 흑인들이 바로 킹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 피부가 까맣다고 버스도 못 타게 하고 그 다음에 식당 내에서 쫓겨나고 조롱당해. 야씨 우리도 미국 시민인데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근데 일부러 위법행위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시위하지 말라 도로에서 시위하지 말라고 했는데 흑인들이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막 구호를 외치고 평화적으로 막 불복종합니다. 이 당시에 이거를 지켜보던 게 누구냐? 하버드생인 롤스. 그래서 롤스의 또 그 취미가 뭐예요? 정의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정의로운 분배가 뭐냐 했지만 이제 야 법적으로도 야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로운가? 약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이제 롤스가 관심을 갖게 됐죠. 자, 그래서 롤스의 시민불복종 이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별표인데 이제 볼게요. 자, 롤스는 시민불복종 어떻게 이야기했냐? 자, 롤스 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정의의 두 가지 원칙 얘기하죠. 자, 이것을 기준으로 여기서도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됩니다. 자, 인간이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이거 정의의 원칙을 잣대로 삼아서 이거에 비추어 보아서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저항해서 바꾸려고 다시 이런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르게 변혁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얘도 위법행위고 자 시민 불복종 있다고 보였지만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어요. 정치적 권리다. 그래서 위법행위이긴 하지만 하나의 정치적 권리다 이야기합니다. 자 롤스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시민불복종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부터 보면 정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땅에 망가진 정의의 원칙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시민들 간에 여러분들 생각과 신념과 의견이 다 달라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데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이런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써 장애자다라고 하는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써 시민들 간의 신념과 갈등과 이런 거 불일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 저 사람들은 저런 소수자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약간 이런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뒤에서 얘기할게요. 단점 쉽게 말하면 사람 아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다들 소수자들이 다 자기 목소리 들어달라고 이렇게 위협행위하면 세상이 조금 힘들어져요. 예, 좀 약간 막 그 사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뒤에서 보자. 자, 그럼 롤스 하면 자, 그러면 이럴 때 허용 근거가 뭐냐? 바로 사회 다수자들에게 공유된 정의관, 또는 혹은 정의감이라고 합니다. 정의에 대한 관점, 정의로운 감, 약간 이거.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게 근거예요. 자, 이걸 꼭 이따가 뒤에서 선생님이 또 자세히 해볼 테니까 얘기할게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위법행위인데 내가 되게 싫어하는 법이 있어. 내가 되게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는데 근데 그게 만약 위반하기 어려운 법이라면 어떻게 되나? 이걸 좀 볼게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보안법 이게 이제 특히 북한이랑 간첩행위하고 그럴 때 이제 많이 적용되는 법인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있지만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불복종하고 싶으면 이거를 위반해야 되나? 근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위협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이랑 간첩행위를 해야 돼. 실제로 간첩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는 좀 에바잖아, 그렇지? 그래서 롤스는 직접적인 불복종 말고도 간접적인 불복종도 허용해요. 이거를 필기할게요.
즉 다시 말해서 불복종 대상, 정말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법 행위 외에도 다른 법을 위반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불복종이 가능하다. 즉 국가보안법이 싫다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도로교통 차들 못 지나다니게 막는 거야. 얘는 얘가 잘못 있는 건 아니야. 난 얘가 싫어. 하지만 이거 위반하는 건 너무 현실적으로 에바니까 대신 난 이걸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디스할래.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불복종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볼게요. 근데 이따가 이제 보면 루스가 보이겠지만 이게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 시민의 권리이긴 한데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시민불복주의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허용해주면은 사회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롤스는 딱 정해놓습니다. 정당화되는 조건. 이거를 충족해야지 시민불복종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한 5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그건데 하나씩 좀 격파를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시간 보이죠? 11시 50분 너무 졸려서 이거는 내일 할게요. 알겠죠?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자.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